안녕하세요, 홍병훈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채널에 대한 개념은 포토샵에서 조금 어려운 수준이에요. 근데 채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활용해서 되게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작업을 좀 하거나 아니면 인쇄 작업하거나 뭐 이런 좀 복잡하고 좀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좀 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포토샵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저거를 예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선플라워스라고 하는 걸 열어볼게요. 이거는 좀 해바라기 그림인데 이걸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널 패널을 일단 열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채널 패널은 여기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채널 패널이 없으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윈도우에서 채널을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요거 크게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패널 옵션에서 좀 크게 보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크게 나타나죠. 훨씬 크죠? 더 크게 할까요? 제가 좀 작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은데 이렇게 좀 크게 해놓고 우리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채널 쪽에서는 우리가 좀 복잡한 기능을 배우기보다는 개념을 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제가 포토샵 처음 설명할 때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빛의 색깔을 통해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것을 RGB 방식이라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이걸 통해서 이 색깔을 통해서 빛의 3원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색깔을 통해서 색을 구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디스플레이 용도로, 즉 뭐 모니터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아니면 디지털 사이니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용도로 그래픽을 만들 때는 보통 RGB로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할 때 이미지에서 모드가 RGB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 빛으로만 하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체들, 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물체에다가 인쇄를 할 때는 잉크를 통해서 색을 구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MYK를 통해서 이건 CMY로 하게 되면은, CMY로 하면 이거 바꾼다고 나오죠. 그래서 바꿔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거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라고 하는 이거는 세 가지, 이거 잉크는 여기 세 가지 색이에요. 세 가지 색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서 블랙을 넣어서 확실하게 하죠. 자, 근데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잉크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희는 지금 연습하느라고 하기 때문에 별로 생각 개념이 좀 없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나는 지금 인쇄용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디스플레이 용도로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지가 않아요. 명백해요. 왜냐면 어떤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쇄용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미지에서 모드를 CMYK로 두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빛의 3원색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RGB로 두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색깔이 지금 여러분들 느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큰 변화가 없죠. 지금 큰 변화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큰 변화가 없진 않아요. 이걸 모드를 만약 RGB로 가져가면은, 자, RGB로 바뀌었죠. RGB로 또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포토샵을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특히나 색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색에 대한 아주 세밀한 감각조차도 우리가 자꾸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색을 다뤄봐야만 그 미묘한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빛의 3원색으로 구현한 색깔과 그 다음에 잉크의 4원색으로 구현한 색깔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이 좀 달라요. 자,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CMYK로, 그러니까 우리가 잉크의 사원색으로 구현하는 색깔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실제로 인쇄될 거에 맞춰서 색을 보여준다. 포토샵에서.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인쇄될 그러한 모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우리가 저거를 좀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채널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현재의 요거는 보시면은 몇 가지가 좀 안 보던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거 1번은 뭐냐면, 자, 로드 채널 as selection. 그래서 선생님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양해해 주세요. 선생님이 영어를 아무튼 옛날에 배워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 맨 처음 거는 로드 채널 as selection이라 해서 채널을 선택형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레드가 색, 요건 레드색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거를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노란색이 있는 영역만 선택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기억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은 어디 있어요? 여기 요 영역에 있죠. 노란색 영역이 선택된 거, 이렇게 선택할 때 사용한다. 이것 좀 알아두시고, 이것도 또 컨트롤 단축키 CTRL D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영역은 항상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그 다음 거는 선택한 영역을 채널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채널을 새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고요. 자, 새로운 알파 채널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여기가 새로운 알파 채널을 만드는 거, 이거는 채널을 임의적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거는 채널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걸 갖고 이걸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선택 영역을 새로 여기서 채널을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시면은 선택 영역이 제대로 됐죠. 이건 알파 채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알파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알파 채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용도로, 다양한 용도가 있거든요. 알파 채널을 만들 때는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채널을 알파 채널이라 그러고, 기존에 있는 요 색상 채널들을 다 그냥 색상 채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채널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개별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택할 수도 있고, 채널의 그 색상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하고 우리가 뭐 여기서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 이쪽으로 가시고 인터페이스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그 채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기 쇼 채널 인 컬러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자, 요거를 쇼 채널 인 컬러, 이거는 채널에 있는 원래 색깔이 여기 보면 레드, 그린, 블루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여기서 만약 쇼 채널 요걸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색상이 나타나져요. 이거 선택했을 때는 요거는 RGB 전체를 나타낸 거고, 레드죠. 요거는 그린 색깔이 실제로 나타나지죠. 자, 여기는 블루 색깔이 나타나지고, 이렇게 채널이 가지고 있는 색깔 자체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널의 색깔을 좀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는 채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본적인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우리 다른 예제 하나 불러드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일단 닫으시고요. 닫으시고, 제가 드린 것 중에서 근위병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위병, 요거를 열기를 하셨어요.
자, 근위병이라는 요게 있는데 요걸 갖고 작업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레이어 패널 잠깐 가시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퀵 셀렉션 요 툴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요 분의 이 머리 부분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요걸 이렇게 좀 너무 붓이 크면 선택이 좀 거칠어지니까 그럴 때는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잠깐만요. 여기서 클릭해야 되죠. 이것도 좀 약간 줄여주시고 하드니스는 요거는 경계선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분의 머리 부분을 머리랑 여기 부분만 선택을 일단 했어요. 그죠? 여기 선택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 영역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선택 영역을 저장하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게요. 여기 요 영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선택 영역을 저장하는 방법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자, 셀렉트에서 세이브 셀렉트 여기 있죠? 자, 세이브 셀렉트 클릭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자, 근위병이라고 이름을 정해줄까요? 저장한다라는 의미는 이름을 정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근위병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새로운 채널에다가 하겠다, 뭐 이런 표시가 여기 뜨는 거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OK를 누를게요. 오케이 눌렀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로 가시면은 채널 패널에 가시면은 이렇게 근위병이 만들어진 게 떡하니 보일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보였는데 여기서 지금은 이제 컨트롤 D를 눌러서 자, CTRL D키 단축키를 눌러서 이렇게 저기한 것들을 했는데 없었죠. 그 다음에 여기 근위병이라는 알파 채널이 만들어진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알파 채널을 선택을 하시고 잠깐 CTR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이렇게 선택령이 다시 나타나지죠. 컨트롤 D를 눌렀다가 여기서 다시 이거를 컨트롤 D를 컨트롤하고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뭘 할까? 나는 뭘 할까? 자, 뭐 할 게 많죠. 이걸 갖고 만약 한다면 우리 요 영역만 복사한 거를 새로운 레이어로 가져가는 거 뭐 할 수 있죠? 컨트롤 J를 눌러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영역만 좀 복사된 거 보이시죠? 자, 보이실 거예요. 그럼 요 영역에 대해서 만약 내가 보정 레이어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보정 레이어 익스포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익스포저를 했어요. 요건 지금 지울게요. 지우고요. 헷갈리실까봐 이것도 지우고 요거 보정 레이어에서 우리 익스포저를 했죠.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영역만 이렇게 어둡게 했어요. 자, 이렇게 어둡게 하면 요 부분만 파랗게 나타나지죠. 뭐 이런 효과들. 자, 그러면은 요 파일은 좀 닫고요. 우리가 그 알파 채널을 활용해서 하는 조금 어려운 작업을 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예제 파일에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 요거는 이런 좀 재미있는 파일인데 요걸 갖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J를 눌러서 이 파일을 하나 이렇게 좀 추가를 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선생님이 하는 대로 좀 따라해 보세요. 여기 보면 락소 툴 중에서 폴리고널 락소 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시고 우리가 빛이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드시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한 요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빛이 이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고, 요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우리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채널 패널로 가도록 할게요. 채널 패널로 갔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세이브 셀렉션 에지 채널, 자, 세이브 셀렉션 에지 채널, 보통은 이게 이렇게 갖다 놔야 여기 뜨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쵸? 이렇게 하면 뜨죠. 세이브 셀렉션 에지 채널, 이거를 셀렉션을,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채널로 만들어 달라 이런 거거든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알파 채널이 싹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갖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좀 해주시고, 자,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선택을 좀 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터에서 선택된 거는, 선택되어 있는 영역은 컨트롤 D를 눌러서 이거는 좀 지워주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 좀 아직 이게 좀 10분한 게 좀 그렇게 많이 없어지진 않았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좀 지운 상태에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클릭하시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거 아까 선택을 해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면은, 자, 한 50 정도를 주시면 아까 선택된 상태로 해서 요 영역이 저기가 됐네요. 자, 이렇게 영역이 지금 10분이었죠. 워낙 이 가우시안 블러가 제대로 먹었네요. 자, OK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갖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다시 셀렉션, 여기에 대해서 셀렉션 로드 셀렉션 에지 채널, 이거를 로드 셀렉션 채널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가 됐고요. 이것을 이 상태에서 다시 레이어, 여기서 RGB를 다시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우리 셀렉트에서 셀렉트 인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셀렉션, 아까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게 반전이 됐죠. 반전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지에서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우리 이미지 어저스먼트, 여기서 레벨 쪽으로 가볼까요? 레벨 쪽으로 가셔서 요거를 사이즈를 이쪽으로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좀 줄이면은,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줄여서, 잠깐만요. 요거를 이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좀 어둡게 해줄게요. 어둡게 하고 뭐 한 0.7 정도로 이렇게 어둡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둡게 하면 지금 요 영역만 지금 어두워진 게 보이죠? 그래서 어두운 영역이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OK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OK를 누르고 그렇게 하시고,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컨트롤 D를 누를게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영역을 좀 저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지금 다시금 이쪽으로 원래 레이어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 여기 마스크 추가, 요거에 대한 마스크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블러쉬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블러쉬를 선택을 해서 블러쉬를 선택을 했어요. 블러쉬를 선택을 하고, 자, 블러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블러쉬를 약간 좀, 요거는 노말로 두시고요. 노말로 두시고, 여기서 하드니스를 좀 경계선이 불분명하게 이 정도로 좀 줘볼게요. 이 정도로 좀 줘서 요것도 적당하게 주고 나서 요것도 블러쉬의 색깔이 검정색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만들어 두신 상태에서 요걸 반전을 시키시면은 이제 블러쉬 색깔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우리가 클릭하는 영역이 좀 밝아지죠. 요거는 지금 이쪽에 검정색이 들어가서거든요. 검정색이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쪽을 더 밝게 해주거나 영역을 좀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효과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겠죠. 뭐 이런 효과를 좀 알파 채널 요 효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요거 좀 어렵죠. 예제가 좀 어려운데 좀 이렇게 잘 좀 따라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추가로 이 컬러 모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컬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이미지를 가시면은 여기 컬러 모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컬러 모드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예제로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걸 닫고요. 다시 오늘 예제에서 어떤 걸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에밀리 크라크라는 여자 배우분이 있는데 이분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서 모드라는 것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아까 전에 여기 RGB랑 CMYK 모드는 설명을 좀 드렸죠. 근데 그래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트맵 모드라는 게 있어요. 비트맵 모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일단 비트맵 모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표현하는 모드예요. 근데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레이 모드, 그리고 이제 그레이 모드라는 거는 그야말로 회색 계열을 다 포함. 회색도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죠. 만약 이거를 그레이 모드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해서 그레이 모드로 바꿨죠. 그럼 이건 회색으로 이렇게 지정이 회색으로 나타난 거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회색을 256개의 회색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는 요게 비트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비트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흑백으로 변하죠.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점들만 좀 알아두시고요. 컨트롤 Z 누르고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이 상태는 이건 그레이 모드를 설명드렸고 듀오톤 모드라는 게 있어요. 듀오톤 모드는 여기서 듀오톤이 있죠. 이것도 그레이 모드로 했을 때 가능한 거고요. 만약 그레이 모드로 다시 가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듀오톤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듀오톤은 그야말로 색깔을 이렇게 두 가지로 흑백 이미지에 한 가지 정도의 잉크를 추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흑백인 상태에서 이렇게 빨간색 계열을 추가한 거죠. 이런 거 있다고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인덱스 모드 같은 경우는 256개 이하의 컬러, 그러니까 색상을 256개 이하로 표시한다라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GB 모드랑 저거는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램 모드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가끔 쓰긴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색상 채널 명도를 라이트니스 채널에다 해서
약간 보색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모드라서 많이 쓰진 않아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려 주시고요. 멀티 채널 모드도 여러 가지 채널로 구성해서 독특한 색상을 구현한다, 이런 점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으로 여기가 그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오늘 저기 채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걸 좀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려운 과정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